JB 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인데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죠. 네. 서울은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그런가 봅니다. 날씨 인사가 오늘 많아요. 네. 매누님, 날씨가 왜 이래? 해놨다, 비 왔다, 오락가락하는 게 꼭 정치적이네요. 네. 해주셨고, 스테그마님이 아니 무슨 날씨가 이렇죠? 빨래 널어놨는데 냄새나고 건조기나 제습기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이비? 그러니까 저도 집에 건조기가 없어갖고 아하. 한 말씀만 드리면 해날 때 빨래하셔라.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해날 때 빨래해라. 네. 네, 일차원적인데. 근데 물론 그게 또 이제 정답이죠. 여기에는 기상청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네. 조건이 달리긴 합니다만. 네. 네. 알겠습니다. 해파랑길님은 종배님, 더마카님 안녕하세요. 비 내리는 아침입니다. 두 분 진행 목소리에 푹 빠져 매일 청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며 많이 배워요 해주셨는데요. 네. 감사하네요. 그죠?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촌철님들의 사랑을 받아서 AS 타임 가볼까요? 예. 어제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군인 출신 한기호 의원이 내정됐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이 시간에 잠깐 했었죠. 네. 정식 임명이 됐습니다. JB의 분석대로 개파색이 옅어서 내부에서는 별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과거 막말들이 좀 소환이 되면서 네. 외부에서는 시끄러웠습니다. 네. 어떤 막말들이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2013년에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임신 중 과로로 숨진 여군 장교에 대해서 본인에게도 상당한 귀책 사유가 있다. 남군은, 그러니까 남성 군인이죠. 남군은 임신한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해서 좀 아픔을 주셨고요. 네. 2014년에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북한이 왜 5.18을 성대하게 기념하는지 궁금하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네. 최근에는 한미회담이 없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진영에서 왕따 당하는 나라와 혐오국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이런 글을 남겼고 그다음에 청년 실업 해결 방법은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것이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외에도 많아요. 지금 논란이 되는 글들이. 과연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기조와 혁신에 어울리는 분인가? 이런 의문점들을 지금 많이들 올려주고 계신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 개파색이 였다는 점을 주목을 했다면 네. 그 주목한 결과가 뭡니까? 혁신의 색깔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될 수 있는 부분 역시 정치는 혼자 할 수 없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다양한 사람들의 조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기술일 것 같은데 문제는 다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선택해서 조화를 해서 색깔을 만들어낼 것인가가 리더십이겠죠. 네. 근데 이 다양한 색깔에 도드라지는 색깔이 있으면 색깔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또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기호 사무총장 말고도 송원석 의원인가요? 네. 자기 자리 안 만들었다고 당직자를 발로 네. 걷어찼던 복당했다면서요? 복당 아직 아니죠. 신청만. 네. 자, 이 문제가 만약에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국민의힘은 혁신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물음표가 아주 크게 찍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 대표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규빅 동지님이 개파색이었다는 건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는 거 아닌가요? 해주셨는데 이건 좀 더 보죠. 네. 저를 좀 더 보기로 하고 뉴스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오늘 주목할 뉴스들을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버스 정류장만 아니었다 할지라도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뭐가 무너지면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사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필 버스 정류장 앞에 이런 공사 현장이 돼 있어요.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입니다. 네. 어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대책 당정 협의 모두 발을 하면서 문제의 바로 이 발언을 했습니다. 네. 공감되십니까? 아니요. 전혀 안 되죠. 네. 뭐 이거에 대해서 이 발언이 뭐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굳이 입에 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누구나 다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향해서 그때 배에서 나오기만 했으면
이런 얘기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이 얘기가 네. 따지고 보면 네. 그게 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네. 한 가지 사실만 환기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민심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탄핵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정농단 훨씬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세월호 참사 때부터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어떤 국가의 책임을 묻는 어떤 시각이 민심 위반으로 이어진 것도 있지만 거기에 불을 지른 게 뭡니까? 당시 수많은 방발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은 물론 국민의 마음을 후벼 판 거잖아요. 그렇죠. 자,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뭐가 다른 겁니까? 따지고 보면 하나 다른 게 있긴 하네요. 이 세월호는 시작점을 찍었다면 송영길 대표의 발언은 피크점을 찍었다. 뭐 이런 점에서 좀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똑같죠, 성격상으로는. 송영길 대표가 얼마 전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랬죠. 민생에 집중하는 방법은요, 해결사가 되려는 모두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려는 마음가짐이 제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질타의 댓글을 보내주고 계신데 네. 이석기님이 상처난데 소금을 뿌리고 있다 해주셨고요. 한대현님은 어떻게 말하면 말할수록 마이너스가 되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예. 그런데 송영길 대표는 좀 억울한 모양이에요. 개인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예. 회의를 취재하던 어떤 기자는 제가 드린 말씀 중 일부를 잘라내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엑셀레이터만 조금 밟았어도 라는 대목만 키웠다. 악의적인 언론 참사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사회적 공기라는 언론이 사회적 총기로 작동하는 현실을 오늘 제가 직접 당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인 제가 이럴진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언론의 오보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민주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 반응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꾸를 해야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조금 전에 육상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그 발언의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네. 맥락을 거세해 버리고 특별한 어떤 그 특정한 어떤 발언만 뽑아가지고 네. 그것만 부각시켰다. 뭐 결국 이런 주장이잖아요. 어떤 이 실언 논란이나 그 발언 논란이 나올 때마다 당사자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에요. 네. 정치라고 하는 게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관리라고 하는 단어까지 등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메시지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먹느냐라고 질타하는 게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라요. 못 알아먹으면 알아먹게 더 자세히 이야기하는 게 정치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의 무게를 좀 다시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오고 있고요. 0298님. 헐 이걸 또 언론으로 모는군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HJ 김님은 억울하면 언론개혁 하시던지요 해주셨고 라디오 헤드님 예. 송영길 대표 어제는 SMR인가로 이상한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엑셀로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군요. 아니 물론 지금, 네. 발언해 보면은 먼저 그 광주 동구청장 질타하고 네. 구조적인 문제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비유를 하다가 잘못된 비유 하나도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정치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본인의 발언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네. 라디오 헤드님 의견은 이게 좀 마지막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한테 필요한 거는 ASMR인 듯. 그래요. 네,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 자, 그리고 민주당 관련해 가지고 송영길 대표랑 어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상견례를 했잖아요. 네네네. 꽤 화기애애했어요. 22살 나이 차를 극복하고. 제이비는 혹시 포착된 뭐 의미 있는 장면이 있습니까? 글쎄요. 항상 그 이제 덕담이 오가는 자리는 그냥 그 자체로 훈훈할 수 있죠. 네. 문제는 돌아서서 다음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장면을 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고 민주당이 오늘 그 미뤄뒀던 정책 의총을 합니다. 네. 부동산 특위가 마련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조정안에 대해서 정책 의총을 하는데 요건 또 어떤 결론을 낼지 요것도 좀 주목되는 제가 뉴스다. 볼 때는 뭐 정책 결정보다 오히려 경선 연계 가지고 뭐 더 뭐 할 것 같은데요. 연판장이 돌았다고 하죠. 그 네. 내용은 3부 박용진 의원 인터뷰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김준호 공수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관심을 그래서 모았죠. 여기서 이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입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 질문이 쏟아졌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윤석열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금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네. 공수처는 고소고발됐다고 바로 피의자로 입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 조사 과정을 거쳐서 입건하는 시스템이다. 또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 전에 입건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두 건입니다. 옵티머스 수사, 그다음에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사건 수사. 이걸 무마했다라는 고발을 받아서 이제 각각 7호, 8호로 이제 입건을 한 건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잘 읽어야 되는 게 김준욱 처장의 말에 따르면 내부 조사를 거쳐 입건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부 조사 결과 입건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수사에 본격 착수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네.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양면의 해석이 다 가능한데 그냥 사건을 쥐고 있다가 대선 끝나면 수사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대선 일정 시작 전에 확실하게 끝내겠다라는 건지 사실은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모호성이 오히려 각종 억측을 불러올 수가 있다. 이런 어떤 점도 함께 좀 지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또 공수처장은 기자들이 그러면 윤 전 총장 수사가 대선 전에 종료되는 거냐라고 물으니까 네라고 하긴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네. 대선이라고 하는 두 글자 단어 있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네네. 대선이라는 게 대선 투표율을 뜻하는 건지 자 근데 후보 등록을 뜻하는 건지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고 그러면 내부 경선을 뜻하는 건지 네. 쉽게 얘기를 하면 이것이 이제 관심사가 되는 게 대선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 바로 이 여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시점을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대선 투표율을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일까요? 이 문제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어찌 본다면 지금부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지금 이렇게 집중 질문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 대선 전이라고 하는 게 과연 성립될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저는 대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죠. 이 질문이 오늘 국회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김진우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고 하거든요. 예. 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혹시 미리 국회 출석에 대비해서 기자회견으로 선수를 친 건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안 좋은 케이스가 뭐냐면 네. 사법과 정치가 마구 뒤섞이는 현상이거든요. 지금 뭐 우리 그- 사회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그게 이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건데 네. 사법과 정치가 마구 뒤섞이는 현상 가운데 중요한 갈래 하나가 뭐냐면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전에 그 모호성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모호하게 그러니까 그 이 발길을 놓으면 온갖 정치적 해석이 여기에 따라붙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공방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사법과 정치가 마구 난장판으로 뒤섞이는 길 중에 하나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촌철님 중에 지금 정민호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공수처 법과 원칙대로 하세요. 당신이 그 자리에서 정치 저울질하라고 시민들이 촛불들어 공수처법 만든 거 아니거든요. 해주셨는데 예. 이게 정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촌철살인 뉴스 분석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의료정의 실천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네. 한 의사를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의사를 고발했어요. 예,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가 있다고 해서 고발을 했는데 아하. 이게 좀 오래된 사건이에요. 네.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2019년 4월에 서울 아산병원 인턴이던 사람이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들을 상대로 입에 담기 힘든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려요. 여기까지도 지금 충격적이에요. 예. 네. 여기에다가 간호사에게 성희롱성 발언도 했다고 합니다. 하하.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됐고 레지던트가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이 사람이 특정 부위를 만지길래 제지한 일도 있다고 증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아무튼 대외적으로는 알려지지 않다가 1년 뒤에 한 언론이 이 사실을 알고 보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징계유가 열렸는데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리고 말았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1년 뒤에 언론이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 집중 보도하니까 수련의 자격을 취소를 했어요. 네. 근데 또 형사 고발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 여전히 의사 자격은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시민단체가 나서서 다시 이제 고발을 하게 된 건데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도출할 수 있는 현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네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범죄행위 저지른 의사의 면허 박탈. 네. 이 두 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되고 있죠.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네. 그렇죠. 그럼 답도 나올 것 같고. 답도 나오죠. 네. 그리고 저는 그 나오는 답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삐딱하게 한 발만 더 들어가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저 사건의 경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피해 여성은 마취 상태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자신에게 저질러진 일을 알 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은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어요. 네. 자, 여기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CCTV가 설치가 됐다고 치죠. 그러면 수술실의 어떤 CCTV 장면이 모든 게 다 공개가 되는 게 아니라 보관을 하고 있다가 네네. 문제가 된다면 그때 이제 증거로 쓰기 위해서 보관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가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갖고 제기를 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불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는 분들의 상당수는 만약에 전신 마취를 했다면 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의료진의 어떤 내부 고발이나 제보가 없이는 수술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알 수가 없고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CCTV 설치해봤자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문제, 박탈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이 사람이 형사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된 그 다음 절차거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병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잖아요. 안 했죠. 그래서 2년 동안 지금 형사적인 문제는 묶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민단체가 지금 이제서야 고발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면허 박탈 제도를 만들어봤자 의료계 내부에서 형사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이 제도는 작동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CCTV든 면허 박탈 제도든 그 전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 의료진의 자율적인 어떤 문제의식과 자율적인 정화라고 하는 게 없으면 네네. 말짱 공연 부릴 수도 있다. 요 점까지 함께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 7587님이 저도 병원에서 일하지만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은폐하는 일도 많고요. 그러니까요. CCTV 저는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네. 3902님, 이준석 대표님 이래도 CCTV 설치에 의논할 시간이 필요한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정치권도 답하고 의사들도 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예. 마무리하기 전에 어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화재 어제 사건, 새벽 예.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진화 작업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만 하루가 지났는데요. 갑자기 불길이 번지면서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관 한 명이 또 고립이 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또 수색 작업이 중단됐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요. 네, 밤새 원래 수색을 했어야 되는데 진화 작업이 너무 길어지면서 건물 붕괴 우려가 있어가지고 구조 작업도 중단이 됐는데요. 모쪼록 제발 무사히 좀 네. 기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